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어느새 봄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2월이 거의 다 막바지가 됐고요. 이틀만 지나면 3월이 됐습니다. 오늘 뜻깊은 분을 모셨습니다. 장일상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시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일상입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장일상 지부장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부장님은 서원대와 서원대 대학원 졸업하셨고 최근에 중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행복안전교육원장도 하시고 사단법인 행복나눔연구소 대표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시 지부장을 지금 맡고 계시고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치매 예방 인지활동 프로그램, 뇌건강활동인지 뭐 이런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다병문의 활동이 많으십니다. 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먼저 박사학위 취득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학위 제목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쓴 논문은요, 대학 행정조직의 조직 문화가 안전 분위기 및 안전 행동 간의 연구에 대해서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조직 내의 안전 문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전 조직 문화가 그 안전 분위기를 잘 이끌어서 어떠한 예기치 않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그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다. 네, 요새 그 안전에 관련 관심도 많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 사건, 사고도 많으니까. 그렇죠. 아주 시의적절한 논문을 쓰셨네요. 네, 그런가요? 그 박사학위를 이제 과정에 들어가서. 네. 이번에 취득을 하실 때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고민하고 한 건 2017년에 해서 네. 19년 수료를 하였는데 청주시 지부장을 맡으면서 네.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을 조금 빨리 집필하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된 다음에 했으니까 6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논문으로 완성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중원대면은 괴산까지 계속 다니면서 네.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이번에 가족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그러게요.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무건으로 깜짝 놀란 건 저희 남편이 금일봉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요? 저를 좀 깜놀 시켰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학비는 누가 내고요? 학비는 본인이 내셨어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뛰고 해서 물론 이제 남편의 지원도 있었고요. 아주 대단한 부부인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사님, 그리고 지부장님께서는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100세 건강을 위해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전문가입니다. 아까 네. 이력을 소개할 때 보니까 이혈 네네. 그 관련된 얘기도 있고 네. 또 치매. 국제 명상 치유센터 이사도 하시고 네네. 치매 관련된 일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그러게요. 제가 직업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하실까라는 거를 모르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몸이 약했어요. 네. 그래서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다 보니까 네. 건강에 관심이 많았었고 20대 초에 그 건강 관련 그 업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가졌다가 자연치유학 정도를 좀 관심이 좀 있어서 네. 귀는 이혈이라는 게 귀자에 구멍 혈자를 써서 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침은 티침으로 된 것이고 네. 이혈은 이제 작은 알갱이를 귀에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 귀를 보면 박사님은 척 보면 압니까? 네, 그렇죠. 귀에는 몸 전체가 들어있는데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생각하는 거, 또 어떤 관계, 사회적 관계, 네.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서 오장육부 중에 어느 쪽이 좀 실하고 어느 쪽이 약한지, 그 다음에 이제 허리나 무릎 같은 데는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뭐 또
이제 매운 걸 너무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아, 그런 것까지 다 나와요? 네, 귀에 써 있어요. 그러면 성격도 그러면 거의 다 볼 수 있겠네, 그죠? 알 수 있죠. 네, 네. 뭐, 그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도 많이 하고, 그럼 뭐 치료? 뭐 의사는 아닐 테고, 뭐 보조적인 도움은 활동, 주죠. 보조 활동으로. 보조적인 활동을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거를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귀를 배웠을 때는 많이 보이고 하니까 열심히 네. 귀에다 붙여주기도 했는데 붙여주는 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위장에 염증이 많은데 자꾸 커피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매운 음식을 너무 먹어서 맨날 속쓰림이 있는데도 그것을 단절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는 뭐 위험 증상이 네.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예. 코칭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또 보니까 명상 관련된 일도 하시고, 아까 치매 관련된 네. 그러한 이제 도움도 많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 나이 때 또 네.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이제 많죠.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그런 분들에게 평소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귀를 보고 다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건강에 대한 것은 결국은 자기 안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을 내가 뭐 이거 하나쯤이야, 뭐 커피 하나야, 초콜릿 하나쯤 먹으면 어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지게 되면 자기 몸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조금 줄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첫째는 이제 손과 발과 귀를 네. 수시로 터치, 뭐 두드린다던가 마사지를 한다던가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일단 마음을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책도 분노 다스리기도 네네. 있고 느리게 사는 연습도 있고 뭐 다른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네네네. 이제 분노 다스리기 이거는 많이 이제 이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네네. 잘 안 되더라고요. 느리게 사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이게 방법 없습니까?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이제 그 한 템포 내가 여유 있게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고 저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그때 심호흡을 한번 하는 거죠. 우리가 심호흡을 사물인 세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급하게 생각하기보다 한 템포 뒤로 좀 물러서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는 것이 중요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좀 릴렉스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난 날의 어떤 희상도 하고 나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심신이 치유가 같이 되는 거다 보니까 한 5분, 3분 명상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로 아침에 하는 건가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딱히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상으로 쫓기니까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한 3분, 5분 이렇게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의 할 일을 체크하면서 잠시 이제 몸을 쉼을 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낮에는 손발 전에 좀 잘 주무르고 네. 그래서 활기를 불어넣고 네. 명상을 자기 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고 밥 같은 거 먹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이제 건강이 5가지 오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잠을 잘 자야 되고 그다음에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움직여야 되고 예. 그다음에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은데 잠을 잘 때 그러면 어떻게 자야 되느냐 그게 이제 또 궁금하겠죠? 네, 궁금합니다. 최소한 사람이 다 다르긴 한데 생활 패턴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밤 10시에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우리 몸의 신체 바이오리듬이 잘 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10시에서 밤 2시까지, 새벽 2시까지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군요. 몸이 안 좋을 때는 특히나 그렇게 일찍 주무셔 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하죠. 네. 그러나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과용으로 섭취를 하면 그게 과유불급이잖아요. 네. 그런 몸에 어떤 독소들이 생기니까 콜레스테롤이 생기겠고, 이 부분에 이제 제가 대표님께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걷느냐? 네. 걷는 게 보통은, 그냥 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뒤꿈치가 먼저 닿는 습관. 이거 좀 중요하고요. 그럼 보통 사람은 앞꿈치가 먼저 닿아요? 아니, 그냥 일상적으로 앞꿈치가 닿으면서 걷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식화 시킨다는 거죠. 아, 뒤꿈치가 먼저 닿게? 건강해요. 뒤꿈치가 이게 신발이 봤을 때 뒤꿈치가 많이 다른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네. 이유는 발 뒤꿈치는 방광이라는 경락이 흘러요.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두드림이 되겠죠. 세게 두드리면서 뒷종아리로 흘러서 척추 신경계로 해서 머리 쪽까지 혈액이 훨씬 더 잘 갈 수 있어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뒤꿈치가 잘 뒤꿈치 맨날 달아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 건강하신가 봐요. 건강하려고 그랬나 봐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뭘 해야 될까요?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지금 말씀에 다 나왔고. 네네. 그러면 우리 지부장님은 가족하고 특히 이제 남편하고 네. 평소에 어떤 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 하는 습관처럼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부부가 같이 건강식품 쪽에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먹는 음식이 저희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뭐 버섯 종류나 그다음에 고추장 음식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마늘은 당연히 다들 잘 드시니까. 근데 음식할 때 인위적인 당분을 섭취 안 할 수 있도록 하죠. 뭐 설탕이 집에 없고. 집에 없어요, 아예? 네, 집에 없고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 음식들을 잘 안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두부 요리나 내지는 물론 고기는 좀 먹고요. 애들이 크니까. 둘 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안 마시는 게 제가 커피. 커피를 안 드세요? 네네네. 저가 또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일상 속에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오늘 건강 상담 시간처럼 됐는데. 네네. 더 자세한 말씀은 네. 우리 장일상 박사님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네네. 강의를 듣든 간담회를 하시든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사학위 받으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 열정이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쁘신데. 근데 저의 매력이 열정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네. 최대한의 좀 활용을 해서 짜투리 시간에 무언가를 하는 게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글쎄 보니까 또 얼굴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활기가 있으시고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젊게 사시니까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네네. 청주시 지부장으로도 네.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네네. 요새 또 먹고 사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난방비가 이제 1월 달께 나와가지고 많이 올랐죠. 지금 물가가. 국감 맞은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청주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저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예전에는 주부클럽이라는 명칭이었었고요. 이게 좀 바뀐 거고 저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게 시물가 조사를 합니다. 물가 모니터단이 40명이 매월 물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년에 2회는 그 명절 물가 조사를 하고 있죠. 네. 동시에 매월 20일 날 40군데의 업소에 가서 전통시장 포함해서 물가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네. 물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안전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제 윤리적 소비, 스마트한 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이나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미나 할 때 저도 뭐 패널로 참석한 적도 있고 하고 네네. 최근에도 그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도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 네. 뭐 이 문제, 626, 뭐 이런 네, 맞아요. 업체 문제 이런 네, 네, 얘기를 네. 많이 아주 심도 있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 소비자들이 좀 더 똑똑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뭐든지 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지금은 100세까지 산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100세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은데 길다고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희도 이제 저도 60이고 오니까 짧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절약을 할 수 있는 소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누구나 갖고 있는 관심이기는 한데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은 사지 않는 그런 소비.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바뀌어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자 컨택이 지금은 이제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가 아니라 윤리적 소비를 하자라는 게 화두가 되었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 한 번 더 고민하고 샀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저희가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은 뭐 남녀노소 당근마켓이라는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서로 나눠 쓸 수 있고 또 그런 부분 특히나 물건을 사용할 때도 정말 검소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청주시 지부 네.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주 또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네. 상당히 뭐 영향력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지부장님은 건강도 그거 관련된 일도 하고 네. 개인적인 사업도 하시고 네네. 또 여성 소비자 연합 활동도 하시고 네. 뭐 바쁘실 텐데 네. 주로 어떤 활동을 앞으로는 하실 겁니까? 저는 뭐 어쨌든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은 늘 해왔던 일에 뭐 낮에 업무를 하면서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행복안전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행복을 고민해 봤더니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막연해요, 대답들이. 네. 그 행복하는 기준들도 다르고 그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기준들도 다른데 그게 결국은 내가 안전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또 사고 없는 나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면서 당연히 건강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나의 정신적인 건강, 또 신체적인 건강,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홍보를 하고 또 뭐 반드시 뭐 이런 큰 포럼 같은 걸 안 하더라도 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제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안전교육원 네네. 이게 만들어졌습니까? 네네네. 어디에 있어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우암 뭐 수동에 있고 네. 그런 이제 저희는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알려보려고 해요. 교육 같은 거 하는 네네, 곳이에요? 교육원으로, 예. 행복안전교육원이 네네네. 있다고 하니까 관심들 많이 기울이시고 네. 그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좀 위탁해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직원은 뭐 이제 거기 회원님들이 좀 계시고요. 회원들이. 이사님들하고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새로운 그 활동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빠지시게. 뭐 혼자 안 하고 여럿이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역할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 네네. 부회장도 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부장을 하시면 다 부회장을 하는 거예요? 부회장은 저희 청주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2명 있습니다.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네. 거기 활동하시면 되게 정치권으로 가시는 분이 많던데. 혹시 저는 그런 관심은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 저는 뭐 그런 관심은 없고요. 네. 제가 삶이 제 것 가진 것을 하나를 이웃에게 나누는 행복.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그냥
뭐 일선에서 열심히 이렇게 행복 전도사로 활동하는 게 더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 전도사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웃음기가 얼굴에 있으신 건가? 아니면 생각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하시는가 보죠? 그냥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안태희 대표님이랑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 평소에. 네네. 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굉장히 진짜 긍정적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잘 안 그래요. 뭘 세상에 이 짐은 제가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은 다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주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장일상 지부장님 모신 이유는 그동안 활동도 많이 해오셨는데, 아니 그 늦가기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하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네. 그 가족들의 도움이 컸을 텐데 네. 가족들하고 또 저기 지부 네. 회원님들 네, 네. 이런 분들한테 감사 인사 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엄마 응원해주고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남편 묵묵히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외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늘 감사하고 저희 회원님들은 늘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한 번 늦지 않고 어디를 가나 남들의 귀감이 되는 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 지부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 지부장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4년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언제까지? 6년 한 예, 저희가 이제 6년이니까요. 3년 3년을 더, 하시고 네. 그럼 그다음에 도지부장 하시는 건가요? 도지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이사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안 하시겠다는 말은 안 하셨네요. 하여튼간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